2022년 10월에 공백이가 읽은 11권의 책 그리고 3권의 스페셜 픽도서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복이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시나요? 안팎으로 마음 무거운 일들이 많았던 2022년 10월이었습니다. 저도 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됐죠. 오늘은 제가 10월에 읽은 책들을 모아서 들고 왔습니다. 2022년 10월에 공백이가 읽은 11권의 책 그리고 3권의 스페셜 픽도서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달에는 종이책이랑 이북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독서했거든요. 일단 먼저 종이책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책은 박상영 작가님의 믿음에 대하여입니다. 제가 바로 얼마 전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박상영 작가님과 북토크를 할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함께 읽게 된 책입니다. 앞서 출간되었던 대도시의 사랑법, 1차원이 되고 싶어에 이어서 사랑 3부작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계속해서 청년 세대의 사랑, 그리고 사회 초년생의 어려움 같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이 책에서는 이 주제에 코로나19까지 가세를 하면서 조금 더 복잡 미묘한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4편의 중단편이 실려있고 각 편마다 대응하듯이 한 사람의 이름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이 등장인물들은 모두 어떤 관계로 연결되어 있고요. 이 소설의 인물들은 흔히 요즘 애들이라고 불리우면서 여러 가지 부당함과 어려움에 노출되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각자 치열하게 사회생활을 이어나가는 와중에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내가 우리 직장의 1호 감염자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들을 느끼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 외에 코로나 발생 초기에 감염자들의 동선이 낱낱이 공개되고 사생활이 다 까발려지고 엄청난 사회적 낙인이 찍히고 이랬던 것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이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아주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고요. 이런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이 주인공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어려움, 절박함, 불안감, 이런 부정적인 마음 속에서도 이 책의 제목이 믿음에 대하여 인 것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정말 좀 마음이 찡해지는 일이었어요. 실제로 박상영 작가님이 북토크에서도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몸과 마음이 정말 너무 어려운 시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가지는 작은 믿음, 온기, 알아챔 이런 것들이 이 책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은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에 버금가는 어떤 마음의 생채기를 내는 사건 사고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의 메시지가 여전히 유효하고 또 간절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소설 박상영 작가님의 믿음에 대하여 였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김진영 작가님의 아침의 피아노입니다. 김진영 선생님이 암 투병을 하시다가 2018년에 돌아가셨죠. 이 책은 2017년, 2018년 이렇게 2해에 걸쳐서 쓰여진 책입니다. 임종 3일 전까지 김진영 선생님이 기록했던 여러 가지 단상들, 일기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이 암 투병 중에 여러 가지 몸과 마음의 변화를 참 많이 겪으셨을 거잖아요. 그 속에서 문득 찾아오는 혼란과 고뇌 같은 것들이 이 책에 많이 실려 있는데, 그 흔들림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책은 굉장히 단단하고 따스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 소개해드리는 것보다 한두 문장을 읽어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여기에는 해충이 없다. 문을 열고 자는데도 모기에게 시달리지 않는다. 아침 물가에 앉으니 그 이유를 알겠다. 그건 여기가 쉼없이 물이 흘러가는 곳이기 때문이다. 흐른다는 건 덧없이 사라진다는 것. 그러나 흐르는 것만이 살아있다. 흘러가는 동안의 시간들, 그것이 생의 총량이다. 그 흐름을 따라서 마음 놓고 떠내려가는 일, 그것이 그토록 찾아 헤매었던 자유였던가. 분노와 절망은 거꾸로 잡은 칼이다. 그것은 나를 상처낼 뿐이다. 어떤가요?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책 끝을 참 많이 접어뒀는데 그 중에서 2부분만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등지는 시기에 스스로의 모습이나 어떤 자세 같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리고 어느 정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면, 저는 이 책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단단하고 따스하고 순하고 우아한 모습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김진영 선생님의 아침의 피아노였습니다. 네, 다음 책은 사과집 작가님의 딸은 애도하지 않는다입니다. 이번 달 저의 첫 번째 스페셜 픽 도서기도 해요. 제가 이번 달에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 책도 문득 갑자기 손이 가서 꺼내 읽은 책이에요. 아버지의 죽음에 관해서 쓰고 있는 책인데요. 같은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루지만 김진영 선생님의 글과는 굉장히 결이 달라요.
이 책의 문을 여는 이야기는 이제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딸이라서 상주가 되지 못한 일, 그리고 너무나 이 경황이 없는 가운데 정신없이 뻗쳐들어오는 어떤 허례허식들 때문에 마음 놓고 아버지를 애도하는 데 집중하지 못했던 이런 사연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뒤늦게 글을 씀으로써 아버지를 제대로 애도하고 추모하려는 사가집 작가님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게 느껴졌던 책입니다.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남은 세 가족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는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힘이 되어주는지 이런 이야기들도 담겨 있어서 더 좋았어요.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 생생하게 알려준 책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누군가의 장래의식, 그리고 그 사람이 없는 그 이후의 삶, 이런 것들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또 누군가한테 막 시시콜콜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그 기록들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마음에 힘이 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 주위에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그 사람을 제대로 추모하고 싶은데 세상의 잣대, 어떤 허례허식들이 그 추모와 애도의 과정을 얼마나 방해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고찰도 함께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책이었습니다. 글도 참 잘 쓰셨고요. 여러모로 인상적이어서 제가 이번 달 첫 번째 스페셜 픽으로 선정한 책이에요. 사가집 작가님의 딸은 애도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네, 다음 책은요, 데버라 리비의 살림비용입니다. 이 책은 제가 이미 읽었던 책이어서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보통 제독한 책들은 영상으로 따로 다시 소개해드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처음에 읽었을 때보다 이번에 제독한 기억이 훨씬 더 좋아서 이렇게 다시금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작가인 데버라 리비가 이혼 후에 딸들을 키우면서 고된 상황 중에서도 글을 굉장히 열심히 써내거든요. 그 과정이 담긴 생활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가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고된 노력들을 해왔었는데 어느 순간 나한테는 이 결혼 생활을 지속할 만한 의지가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고 그간 남편과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뒷전으로 미뤄뒀던, 방치되었던 나 자신에게 주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과거를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새롭게 나아가기 위해서, 길을 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글쓰기에 매진합니다. 사연이 이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들, 특히 가부장제 속에서 입을 다물고 살아왔던 여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정말 좋은 문장도 많고 새겨두고 싶은 이야기들도 많아서 제독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푹 빠져서 읽은 책이었습니다. 데버라 리비의 살림비용이었어요. 네, 다음 책입니다. 이번 달 저희 두 번째 스페셜픽 도서 아니 에르노의 빈 옷장입니다. 제가 이번에 아니 에르노 특집 영상 준비하면서 다시금 꺼내 읽은 책들이 좀 있었거든요. 다른 책들은 발췌독만 하고 말았는데 이 빈 옷장이랑 다음에 소개해드릴 다른 책 한 권, 이 두 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진득하게 다시 읽어냈어요. 제가 단순한 열정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아니 에르노가 쓰는 사랑과 연인에 관한 책들을 더 많이 아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특집 준비하면서 아니 에르노 자신 그리고 가족에 대해 쓴 이야기들의 아주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빈 옷장 또한 그런 맥락에서 저를 사로잡은 책이고요. 아니 에르노의 부모님들이 이 도시와 시골의 경계쯤에서 카페 겸 식료품점을 운영하는 분들이었죠. 이 부모님들도 그렇고요. 부모님의 가게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주로 저소득층, 노동자,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니 에르노 본인은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사립학교로 진학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부르주아 남성과 결혼을 하죠. 그래서 자신이 부모님과 다른 계층으로, 다른 층위로 떨어져 나오는 이런 일을 겪게 되는데 그 괴리감과 수치심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 시기에 느꼈던 이 단절감, 소속에 대한 문제는 아니 에르노의 작품 세계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책 이번에 다시 보면서 전과 다르게 아주 새로운 점들을 또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빈 옷장 저희 두 번째 스페셜 픽으로 꼽아보면서 다음 책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책은 아니 에르노와 미셸 포르투의 인터뷰집 진정한 장소입니다. 이 책 역시 이번 달 저의 세 번째 스페셜 픽이 되겠네요. 제목이 진정한 장소죠. 아니 에르노가 계속 머물면서 글을 쓰는 집이 있거든요. 아니 에르노는 실제로 이 집이 아니면 글쓰기가 힘들다. 집에 앉아서 과거의 기억들을 길어 올리면서 글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인터뷰는요, 바로 이 공간에서 이루어져요. 아니 에르노의 삶, 가족, 그리고 그들이 머물렀던 공간에 대한 이야기들이 차근차근 나오는데 제가 처음에 이 인터뷰집 읽을 때는 조금 아쉬웠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저는 단순한 열정처럼
아니 에르노의 사랑, 연애 이야기가 담긴 책들을 더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인터뷰에는요, 상대적으로 그 분야에 대한 이야기는 적어요.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그게 참 아쉬웠는데 이번에 새로 읽다 보니까 이 인터뷰집이 정말 보물이더라고요. 이 책을 읽음으로써 아니 에르노의 작품 세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확 올라가는 느낌이 들었고요. 아니 에르노가 왜 그런 식으로 그런 이야기를 다뤘어야만 했는지 이런 것도 알게 되어서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꼭 아니 에르노의 팬이 아니더라도 이 작가가 주목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현상, 인생의 한 장면, 인간의 감정 이런 것들을 좀 함께 읽어봄으로써 여러 가지 생각을 얻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아니 에르노를 더 굳건하게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번 달 세 번째 스페셜 픽도서 아니 에르노의 진정한 장소였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스테파니 카치오포의 우리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제가 참여하는 트레바리 모임의 2회차 모임 도서였어요. 이 작가가 굉장히 유명한 신경과학자거든요. 이 사람이 연구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을 할 때 우리의 뇌가 어떻게 변하고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것들을 딱 수치화해서 연구하려는 사람입니다. 이분의 남편도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인데요. 일단 이 책을 설명하려면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각각 사랑과 외로움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었거든요. 두 사람의 연구 결과 사랑은 하면 할수록 좋고 사랑을 안 해서 외로움에 노출되는 건 인간에게 여러모로 좋지 않다. 이런 결과를 이 사람들은 머리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워커홀릭의 기질 때문에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오랜 시간 사랑을 하지 않고 인생을 보내거든요. 그러다가 한 학회에서 서로를 만나고 운명처럼 한눈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 책은 얼핏 보면 뇌과학자의 이야기 그리고 과학 분야의 도서처럼 보이는데요. 후반부로 갈수록 뭔가 이 저자와 남편의 사연이 더 극대화되면서 에세이 같은 느낌을 풍겨요. 그래서 뭔가 과학적인, 사랑에 대한 과학적인 수치 같은 것을 기대하셨던 분들은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고요. 반면 그 인간적인 사연에 더 마음이 끌리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의 이런 형식 자체가 사랑의 본질을 좀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랑이라는 게 어떤 뇌의 구조, 실험의 결과, 평균값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이야기, 서사, 인생으로서만 설명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책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스테파니 카치오포의 우리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제가 매해마다 10월이 되면 읽는 책이죠. 트렌드 코리아 2023입니다. 이미 영상으로 잘 정리해둔 게 있으니까요. 아주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 볼게요. 검은 토끼의 해인 2023년 트렌드 코리아에서 제시한 10글자 키워드는 레빗 점프였습니다. 모든 키워드의 중심이 되는 첫 번째 키워드는 평균 실종이었어요. 소비자의 니즈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적인 가치관, 취향 등 모든 분야에서 평균값이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의 키워드였습니다. 다른 키워드들과 더 자세한 이야기는 위쪽의 링크를 통해서 이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매체에서 2023년의 경제 전망이 정말 좋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올해 트렌드 코리아 읽을 때 조금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런 상황을 내가 혹은 우리가 정말 잘 돌파할 수 있을까? 이 과정이 너무 힘들고 버겁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약하는 토끼처럼 잘 뛰어보자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많이 전달하고 나누어야겠죠. 올해도 저의 머리를 아주 다채롭게 자극해줬던 책 트렌드 코리아 2023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북으로 넘어와 볼까요? 이북으로 소개해드릴 첫 번째 책은요. 조예은 작가님의 책 칵테일 러브 좀비입니다. 제가 조예은 작가님 책 지금 차근차근 다 읽어나가고 있죠. 조예은 작가님 책들이 표지가 다 예쁜데요. 이 책도 표지 참 예쁘거든요. 근데 이북이라서 그 표지의 강렬함이 느껴지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 총 4편의 단편소설이 실려 있어요. 초대, 습지의 사랑, 칵테일 러브 좀비, 오버랩 나이프. 이 4편을 로그라인식으로 아주 짧게 이야기해볼까요? 첫 번째 소설 초대에는 여성 빌런이 등장합니다. 로그라인으로 말해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내 남자친구의 곁을 맴도는 수상한 여자의 초대를 받다. 두 번째 소설 습지의 사랑입니다. 물귀신 물과 소나무 습지를 떠돌던 숲의 만남. 칵테일 러브 좀비입니다. 어느 날 좀비가 된 아빠를 엄마는 일단 집에서 돌보자고 했다. 네 번째, 오버랩 나이프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이던 날 나는 시간을 되돌려주겠다는 목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네요. 굉장히 흥미롭죠?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작품인 오버랩 나이프가 정말 재밌었고요. 표제작인 칵테일 러브 좀비는 뭔가 신선함과 동시에 마음 아픔이 느껴져서 정말 좋았습니다. 뭔가 이 가부장제의 서러움 같은 것도 좀 느껴졌고요. 여성 캐릭터들이 전방에서 이 이야기들을 이끌어 나가는데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때로는 섬세하게, 때로는 굉장히 강렬하게, 처연하게 그렇게 여러 가지 매력을 발산하는 이야기 모음집이었습니다. 조희연 작가님의 칵테일 러브 좀비였어요. 네, 다음 책은요. 김호연 작가님의 책 불편한 편의점입니다. 제가 이번에 김호연 작가님과 북토크 진행하면서 읽게 된 책이에요. 워낙 유명한 책이라 줄거리 거의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도 간단히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어느 날 한 노숙인이 중년 여성의 지갑을 주워줍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 노숙인은 이 중년 여성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야간 알바로 취직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그동안 술도 많이 마시고 너무 거친 풍파에 시달리느라고 행동이나 언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느리고 굼뜬 상태거든요. 서비스업을 하기에는 뭔가 적절치 않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손님들과 주변인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점차 상태가 좋아지면서 의외의 수완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 손님들을 정말 따뜻하게 대접하고요. 그 모습에 편의점을 오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이 소설은 그 편의점을 중심으로 오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옴니버스식 소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호연 작가님이 시나리오 작가 경력이 굉장히 길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뭔가 영화 시나리오 읽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전개부터 마지막 엔딩까지 그 시나리오의 느낌이 강하게 풍기거든요. 그 휴먼 스토리의 강력함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 김호연 작가님의 인기작 불편한 편의점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도요. 현재 정말 유행하는 책이죠. 자청의 역행자입니다. 제가 이런 책 정말 안 읽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리뷰하는 경우도 정말 드물고요. 그런데도 이분 책 제가 왜 읽었냐면 같은 어떤 크리에이터로서 본받을 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궁금해서 읽게 된 것도 있고요. 이 책이 워낙 오랫동안 인기 베스트셀러 순위에 있어서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럴까? 궁금해서 집어든 것도 있어요. 이 책은 학창시절까지 스스로를 흔히 말하는 루저라고 여겨왔던 자청님이 어떻게 스스로를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큰 부를 거두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형식 자체는 기존의 자기계발서와 비슷해요. 이 책에서 계속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이 독서, 그리고 무언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노하우를 한번 믿고 실천해보는 것,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제가 이 책에서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은 자신이 현재 골몰하고 있는 분야에서 독서를 거듭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그 관련 분야의 모드로 계속 유지하는 것, 바꾸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거는 근데 진짜 맞거든요. 반복해서 어떤 주제와 책을 접하면요, 사람이 거기에 굉장히 골몰하게 되는 것 같아요. 평소에도 자꾸 그 분야에 대한 생각들이 떠오르고요. 이렇게 몇 가지 부분에서 동의할 만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노하우들이 있는 책이었습니다. 자청의 역행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2022년 10월에 제가 읽은 11권의 책 그리고 3권의 스페셜픽 도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달에는 출간 앞두고 몸도 마음도 바쁜 데다가 좀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소란스러운 달이었어요. 그런데 또 책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분들의 이야기와 위로를 통해서 그 어두운 마음을 조금씩 벗겨낼 수 있었거든요. 우리도 서로 그렇게 의지하면서 한 발짝씩 계속 나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책 들고 돌아올게요. 모두 평온한 날들 보내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